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진짜 동부가 수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국면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속히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미안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고마워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이 6.25 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가장 가까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라든가 관습 문화 같은 것, 그 다음에 관원상제 같은 것,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가장 유사하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얘기는 잘 못하지만 잘못해갖고 상대한테 미안한데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한다면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감동스럽습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중국인들의 이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만 갖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고맙고 미안하고 한국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우리 중국을 보도하는 중국 민심이나 중국의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보도하는 우리 매스컴들은 주로 중국의 환구시보라는 걸 인용을 하죠. 여러분들 환구시보 귀에 익숙할 겁니다. 환구시보가 어떤 신문인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구시보의 사설, 중국어로는 사평이라고 하는데요. 사설을 가지고 우리의 언론들이 와 하고 중국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어떤 신문은요, 중국 이것밖에 못하냐? 라면서 한국을 나무라는 중국이라는 표현으로, 이라는 표제로 안 좋은 그런 표현을 계속 썼죠. 보도를 했죠. 다시 한번 어떤 신문, 우리나라 어떤 신문은요, 이것밖에 못하냐? 라면서 한국을 나무라는 중국이라는 표제 하에 중국이 한국의 코로나19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또 동일한 사설에 대해서요, 어떤 신문은요, 한국이 대응이 별로다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훈수질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의 훈수질. 우리 많은 언론들이 적반하장 혹은 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똑같은 사설을, 동일한 사설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논조는요,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에 지금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특히 이란이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중국 외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강하게 그 초기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집회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우한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쓰라린 경험이 됐고 쓰라린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었다. 아무쪼록 이들 국가들은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논조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제 전체의 대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반하장의 훈수질이고 이것밖에 못하냐? 라고 한국을 나무라는 그런 논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중국어로 써있는 이 환구시보 같은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왜 환구시보만 주로 인용하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환구시보에만 매달립니까? 여러분, 환구시보가 어떤 신문인지 아십니까? 참고로요, 일본은요, 중국 관련 보도를 할 때 환구시보는 거의 전혀 인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제가 몇 군데 일본 신문사들의 특파원들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본은요, 환구시보 중국 인용할 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요, 환구시보를 거의 전혀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그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 극렬하니까, 너무 국수주의적인 논조가 강하니까, 너무 중국 중화민족주의 색채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니까, 합당하지 않으니까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언론 매체들은 환구시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거 외에는 중국 관련 보도를 할 때 거의 인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의 환구시보만 보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환구시보는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극렬한 민족주의, 중화민족주의만 강조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중국의 의정을 알기 위해서라면요,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을 봐야 합니다.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 언론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대변지역 관영 언론이거든요. 그것을 봐야지 중국의 의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극단적이고 극렬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일본인들한테도 배척당하는 오로지 우리 언론들만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환구시보는요, 네, 관영 언론 아닙니다. 100% 민간 상업지입니다. 관영 언론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환구시보가 생긴 이유를 알게 되면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요, 1993년 1월 달에 창간을 했습니다. 당시 창간한 목적이요, 인민일보 기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창간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1993년이면요, 중국이 막 92년부터 개혁개방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아직도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또 중국 국내에 있는 기자들 뿐만 아니라 뭐 서구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 같은 경우, 인민일보 특파원 같은 경우 항상 부족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고 취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안해낸 것이, 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인민일보 특파원들이 보내는 기사 중에서 재밌고 괜찮은 것을 따로 민간 상업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보도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주로 인민일보의 특파원들, 해외에서 생활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특파원들의 생활비라든가 수익에 보조해준다라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환구시보입니다. 100% 민간 상업지입니다. 지금도요,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라는,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언론을 함부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관영 언론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형식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근데 인민일보라든가 중국의 관영지 같은 경우는 예산도 100% 중국 정부에서 주고 인사권도 중국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영 언론이죠. 환구시보 같은 경우는요, 100% 민간으로서 예산도 자기들이 신문을 잘 만들어 가지고 판매 수익으로 신문사를 운영을 해야 되고 기자들 월급도 줘야 되고요, 인사권도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관영 언론입니까? 게다가요, 환구시보가 왜 중국, 중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환구시보의 발행인은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소장 출신입니다. 인민해방군의 소장 출신입니다. 위대한 중국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환구시보의 편집인은요, 후시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극렬 민족주의 분자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불려집니다. 자, 이 양반의 배경을 보면요, 편집장인 후시진은 인민해방군 소속의 한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다음에 러시아도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인민일보에 입사를 해가지고 러시아 특파원이라든가 코소보 특파원 같은 것을 역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라든가 코소보와 같은 외국에서 특파원을 할 때 그때 코소보 내전이 일어났고 미국에 의한 아프간 공습이 일어났고 이라크 공습 등도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것을 직접 해외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서구 사회는 진짜 위험하구나 하면서 반서구주의 시선을 더 강하게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중국이 살려면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중국이 정말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해나가기 위해서라면은 이 서구 사회에 흔들리면 안 되는 논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귀국해서 다시 인민일보로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논조가 너무 강하고 너무 지나치니까 인민일보도 부담스러운 것이죠. 관영 언론도. 그래서 타협을 한 것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3년 1월 달에 환구시보를 만들어 갖고 후신을 그쪽으로 편집장으로 나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인민일보에서는 골치 아픈 존재를 떨어뜨린 것이고, 후시진은 환구시보는 말 그대로 환구하면은 글로벌이라는 뜻이고요. 시보라는 건 타임스지 않습니까? 글로벌 타임스. 국제 문제를 주력으로 하는 민간 상업지로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후시진은 자기가 마음껏 이제는 쓸 수 있는 대로 쓰고
더 극렬하게 환구15는요. 분노에 찬 중국 청년들의 대변인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중국의 민족주의라든가 중국 중화주의라든가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조장하면서 선동하면서 이끄는 그런 언론으로서 계속 가게 된 것이죠. 왜? 오로지 그 사람이 말한 거, 그 사람이 쓴 사설만 가지고 우리 사회에 중국의 의도인 것처럼 중국의 의향인 것처럼 보도합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옆나라 일본도 다른 나라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경쟁하다시피 중국 관련 보도하면은 환구15요. 그리고 편집장 후수진 한마디 한마디를 씁니까? 요번에 다시 코로나19로 돌아가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은 자기들로부터 코로나19가 생겼기 때문에 되게 미안하고 또 한국이 자기들한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지금 도울 일이 있으면은 도우려고 막 연락도 많이 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중국인들의 이런 마음이 우리 사회에서는 다르게 돌려갖고 전달이 되는 겁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린 신문 표지에다가 한국을 때리려는 이것밖에 못하냐 하면서 한국을 나무라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적반하장의 훈수질을 하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지를 달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니까요. 그걸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그런 마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얼마나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인민일보라든가 신화통신 그야말로 관영 중에 관영인 이들 보도는 왜 별로 인용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문제인 겁니다. 정말 정치적인 의도, 중국을 깐다, 한중관계를 계속해서 안 좋게 만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요. 이 한쪽으로만 소스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한중관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요. 경제적인 측면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깊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안보적인 측면도 중요하거든요. 그 중국을 보다 제대로 알고 활용하고 또 윈윈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면요. 환구15 그냥 놔주세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니까 중국도 우리를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한중관계 나빠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익은 계속해서 훼손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언론 직필 기대하겠습니다.